안녕하십니까. 2021년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실책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 사회를 맡은 방위사업청 방산1자릿과 방시우 서기관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원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률 주요 내용과 방산 원가 구조 개선 주요 내용 및 2021년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실책 내용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명회 진행간 의견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청 중이신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설명회 종료 이후 답변을 종합하여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위사업청 서영진 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입니다. 이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방식을 하게 됐습니다. 즉 코로나19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위기이면서도 또 새로운 변화를 또 시행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작은 형님은 지방에서 인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업 명의 주보사인데 거기서 다 아시겠지만 주로 교회들 그 행사하고 그다음에 체육계 행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교회 예배를 안 보고 체육 행사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수입이 빵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한 5월부터는 거의 100만 원씩 개인적으로 저희 작은 형님한테 재난지원금 기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저희 사촌 형님은 그 방역업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을 접으려고 했다가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뜻하지 않은 호황으로 요즘 뭐 힘들어서 죽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코로나19가 상당한 위기이면서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그 도전의 기회, 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대부분 여기 참석하신 국방 중소벤처기업들한테는 상당한 어려움의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렇게 참여하면서 계속 기업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면서도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더욱 힘내시길 바라고 오늘 행사에서 좋은 의견들 소통하면서 쌍방향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행사라는 것이 결국 그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의 장인데 지속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업체에서는 정부 시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는 행사가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업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법 제도 시행에 대한 제도부터 해서 올해 방위사업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그 방산 펀드라든지 뭐 새로운 제도도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쌍방향으로 서로 이해 증진하고 좋은 결과물이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인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표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김은성 국장님께서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김은성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우수한 그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진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들이 부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위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2월 4일 제정되었고 하위 법령 등 제정 등의 모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방위사업법 발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방위 산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5.9%나 됩니다. 그 다음이 러시아, 프랑스 등입니다. 주요 무기 수입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집트 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에서의 비중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 11위 수준입니다. 수입 시장에서의 비중은 3.1%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출보다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내 방위산업 현황을 한번 저희가 통계조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방산업체 기업 규모는 전체 87개 업체입니다. 이 중에 대기업이 19개사, 중견기업이 16개사, 중소기업이 52개사입니다. 방산 부분에 근무하고 계신 인원은 총 3만여 명으로 산출되고 있고요. 이 중에 연구원 수가 7,8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방산 부분에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우리 방산 부분은 정말 R&D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의 방위산업 경영 성과를 보시면 매출액 기준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매출액은 14조 4,521억 원으로 18년 대비해서 5.9% 정도 상승을 하였고 수출액도 조금 증가는 했지만 아직까지 내수 중심의 산업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4%로 전년 대비해서 한 1%포인트 정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일반 제조 평균 대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방위사업청은 전체 우리 방위사업청의 집행 예산은 방위력 개선 예산 16조 9,964억 원에 저희가 그 전력 운영비 중에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집행하는 예산까지 합하면 전체 저희가 올해 집행할 예산은 21조 1,937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국방비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방위사업청 차장께서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요. 2020년 이후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방산업계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이 지연된다든가 수출 물량이 감소해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올해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저희가 집행해야 될 21조 1,937억 원에 대한 예산을 하루빨리 조기 집행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국내의 연구개발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수출 산업 구조로 한층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방위사업 발전법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위사업 발전법은 크게 4가지 분야의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선제적으로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또 우리 방위산업 구조가 수출형 산업 구조로 전환돼서 이런 것들이 공제조합 설립이나 중소기업 지원 인력 양성,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중에서 국가정책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사업은 저희가 총 사업비가 5천억 이상 되는 사업이거나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사업 아니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도의 기술 개발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방추위 심의를 통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 혜택으로는 업체분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시는 것들이 지체상금인데 이 지체상금의 상한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로 한정하게 됩니다. 또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업체의 책임이 있더라도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부여되고요. 또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 실제 저희가 처분하는 기간에 50% 감경하게 됩니다. 또 지체상금 상한액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약 기간도 연장하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런 국가정책 사업을 통해서 우리 업체들이 이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부품 개발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부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 부품을 국산화하고 이런 우리가 만든 부품을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특히 단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고요. 또 그런 국산화 사업을 할 때 시험 평가에 대해서 가장 애로가 많으실 텐데 이런 국산화 시험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 규정에 담았습니다. 또 이렇게 개발된 부품을 우리 무기 체계에 우선 적용할 것을 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것들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매국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저희 한국군하고 좀 사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기체계 개조를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한다던가 수출 제품이 우리 군에서 한번 시범 운영해 볼 때 훨씬 수출국에서 구매국에서 요구가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군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신설을 하였고요. 또 절충교육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출국으로 만약에 이런 절충교육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이전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정부가 확보한 절충교육 가치를 서로 국가 간에 감면할 수 있도록 수출산업협력 지원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제도들을 저희가 좀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방위사업 공제조합을 신설을 해서 방위사업 관련한 보증 업무라든가 방산 제조나 생산 연구시설, 장비 등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제조합을 6월경에 신설하려고 합니다. 또 공제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방위사업의 특성 때문에 다른 보증이나 보험회사보다 저렴한 요율로 저희가 보증이나 공제 상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식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특히 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해서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런 방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도 준비 중입니다. 방위사업 발전과 수출 지원을 통해서 국방부, 산업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산업 발전협의회도 구성하고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다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추의 심의를 통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의 지금 발전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법은 4월에 지금 시행 예정인데요. 기존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단일법 체계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런 방위사업으로부터 방위사업 발전법과 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 분리하면서 사업과 산업과 기술로 분리하면서 3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술과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으로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를 올해 1월 1일자로 출범하였습니다. 이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에서는 기술기획본부와 기술평가센터, 방산지원본부, 전력지원연구센터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더 획기적인 기술기획과 방산진흥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지루하셨죠? 법 내용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지루하셨을 수 있는데 이어서 우리 기업체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원가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김문성 국장님께서 방위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남명열 과장님께서 방산 원가구조 개선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45년 만에 원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작점을 1974년으로 먼저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1974년도에 처음으로 새마을로 열차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 똑같은 연도에 자주국방을 기초로 해서 방산 원가 제도를 시행을 하였고 이제 45년이 지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1974년도에 1세대 기차가 나오고 1986년에
2세대 새마을호 열차가 등장하였죠. 이제 근 50년 동안 달린 새마을호 열차는 마지막 출근길 임무를 다 수행하고 이제 퇴역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검표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매 기차역마다 검표원들이 펀치를 가지고 이제 기차표에 펀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2009년도부터 이제 기차표 검사하는 제도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지금은 이제 PDA라는 기계를 가지고 승객들이 기차표를 샀는지 사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차역을 통과할 때 인식하실 수도 있고 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노란 선이 있는 고객 신뢰선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부터 이게 등장이 됩니다. 이 고객 신뢰선을 통과할 때 거기에 써 있는 게 고객 여러분들이 기차표를 샀다는 걸 저희들은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글자들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검표원이 차량당 하나에 PDA 하나를 가지고 승객이 기차표를 샀는지 안 샀는지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출장 갔다 오면 경비 정산하실 때 비행기 티켓하고 호텔 숙박료 그런 거 내면 다 그대로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해외 출장이 아니라 지난 1월달, 2월달에 하셨던 연말 정산의 차원에서도 보면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모두 처리합니다. 전에는 그것 영수증 다 붙여가지고 다 제출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죠. 방산 원가 시스템도 마찬가지 이런 구조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방산 원가 구조에서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성실성 추정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산 원가 구조 개선에 관련된 사항,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 대부분들이 중소벤처 기업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도급 표준 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성 추정 제도입니다. 성실성 추정 제도는 방산업체가 밑에 표에 보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정 가격으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간소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보시면 원가팀이 원가 자료를 받고 원가 우리 관리과에서 심사를 하고 또 계약팀에서 계약 금액을 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성실성 추정을 받으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업체의 자료를 받아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예정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화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승객이 기차표를 타고 고객 신뢰선을 지나면 당연히 고객을 신뢰하는 것처럼 아까 설명한 세 가지 요건을 업체가 충족해서 원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가 성실한 것으로 믿고 계약을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라는 것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산 원가 구조 개선 관련돼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저희들이 원가 구조를 여러 가지 개선했는데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 그리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업체가 이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 전에는 국내 시험평가비를 전액 불인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시험평가 그런 것들은 인정을 안 했는데 그게 만약에 수출과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2020년도 작년부터는 시험평가비가 국내에서 됐더라도 전액 인정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그 이전에는 해외 시험평가비도 90%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머지 10%까지 다 인정을 해서 해외 시험 평가비도 전액 인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도 마찬가지. 전에는 상대평가로 이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많이 투자했었더라도 우리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한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그만큼 연구개발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유인을 못 가졌는데 이제는 절대평가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증가시키면 그것이 바로 업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45년 동안 수행해왔던 실비용 보상 방식이라는 것을 표준원가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발생 노임단가 적용하던 것들을 방산 노임단가와 그리고 실발생 노무량 적용했던 것들을 기준 노무량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바꿔서 표준원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방산 노임단가는 방산업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산진흥회에서 지금 그 방산 노임 단가를 산정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기준 노무량은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기준 노무량을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들 업체에게 일정 부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2020년과 21년도에는 공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22년부터 점차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실비용 발생, 지금 여러분들이 업체에서 주고 있는 비용 75%, 그다음 저희가 작년부터 산정했던 노임 단가를 25% 이렇게 반영해서 시행하게 되고 23년도에는 50% 대 50% 그렇게 25%씩 연도별로 증가를 시켜서 하게 되고 2025년도에 이제 표준원가를 적용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 중소방산업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윤 구조입니다. 이 원가 자료를 만드는 건데 저희가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왼쪽에 기존에는 13개 항목으로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이윤 구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지금 적색으로 빨간색으로 보이는 6개 항목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13개의 항목이 있던 것을 6개 항목으로 조정하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개발 노력의 확대, 수출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윤을 좀 더 드리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면 좀 더 많은 이윤을 체계업체에 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부품 국산화를 하면 3%의 이윤을 드리던 것을 지금은 10%로 그리고 외주 가공비 이윤도 4%에서 10%로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게 중소업체로 바로 이만큼의 이윤이 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요거는 체계업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업체가 이 정도의 이윤을 하면 그것들이 폭포수 효과에 따라서 중소 그리고 협력업체로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업무 합리화 관련돼서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기존에는 상한가 계산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확정 계약을 해서 그 안에서 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비용보다 적게 들었을 때는 이 연구개발을 수행한 업체가 다른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신설해서 이제 올해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데 표준계약서 하도급 신설을 하게 되면 아마 방산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호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중소업체에서 계약서 작성하는데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라는 것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보면 건설업자한테 작업복을 만들게 한다. 그럼 이게 하도급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그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건설업자한테 시중에 파는 공구를 구매해가지고 납품해라. 그때 이 하도급이 적용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조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도급 거래 설명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이 중견이나 중소기업을 이제 하도급 업체로 가지고 있지만 같은 중소기업 간에도 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준계약서 내용에 보면 원사업자의 의무, 원사업자가 금지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기술을 해놓았고 또 발주자가 원사업자가 파산하거나 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급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계약서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원사업자의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에 우리 정부가 하도급 업체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려우면 저희들이 방진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공표한 방산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좀 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하도급 업체와 그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에 확정 계약한 것들을 정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정산해야 될 것은 방사청과 원사업자 간에 계약할 때 요것들은 정산할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계산 계약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확정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확정 계약에 대해서 정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서 많이 해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45년 동안 진행되었던 실비용 보상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표준원가로 바꾸었다고 설명을 드렸고 하도급 업체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도윤희 과장님께서 2021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산 일자리과장 도윤희 서기관입니다. 네, 21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21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목표 및 지원 방향에서부터 세부적인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표 및 지원 방향입니다. 저희가 이제 21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크게 세 가지 방산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산혁신 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지역 기반 지원, 방산 수출 지원이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지원 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사업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입니다. 저희 방위사업청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진입하는 시기부터 성장과 도약을 거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부터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진입 단계에서 업체의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 줄 수 있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방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민수업체 그리고 방산 활동 중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기술이나 경영, 행정, 법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컨설팅의 소요 비용은 소요 비용의 최대 75%까지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 금액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컨설팅 예산이 작년에는 7.5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9억 원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최대 한 80개 업체, 그다음에 3천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30개 업체 지금 지원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부품 국산화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늘리고 기술 분야에 대한 컨설팅도 좀 지원을 강화하면서 업체가 실질적으로 기술 도움과 그다음에 방산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좀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방벤처 지원 사업입니다. 국방벤처 지원 사업은 본격적으로 부품 국산화 사업이라던가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중소나 벤처기업이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국방벤처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2년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 사업은 사업비 75% 이내에 3년 동안 최대 20억 원까지 지금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 공고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나갈 예정이고 올해 예산은 102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 증가가 된 예산입니다. 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품 국산화 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방위사업청에서는 올해 국산화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그 로드맵을 수립한 거에 따라 과제를 형태별로 좀 분할을 하면서 핵심 부품 사업, 그다음에 수출 연계형 사업, 일반 부품 개발 사업, 산업부 협력 사업, 그다음에 전략 부품 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사업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을 또 강화할 수 있도록 국산화 개발이 이미 끝난 그런 부품들을 저희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를 마련해서 마치 그 상용품처럼 한번 저희가 국산 개발된 부품을 올려놓으면 체계 업체가 쭉 보고 새롭게 개발하는 거에 쓸 수 있는 부품을 선정해서 개발 단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무기체계 로드맵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핵심 기술 기획서라던가 장기 무기체계 개발 발전 방향 등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장기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국산화 로드맵을 이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제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은 올해 총 70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신규 과제 61개를 새롭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개발비는 최대 100억 원까지 이제 지원을 드리는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업이 만약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라면 개발비의 50%,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60%,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75%까지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개발 기간은 총 5년이고 추가로 1년은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출 연계 부품 개발형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개발 지원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개발 금액이나 개발 기간 등은 동일하지만 저희가 이거는 수출 가능성과 그다음에 수출 규모,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제성이 높은 그런 과제들을 대상으로 개발 지원할 예정이고 일반 부품 국산화는 그동안에 한 번도 지원이 없던 사업인데 금년에 시험 평가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품 개발 시험 평가 비용은 저희가 66억 원까지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올해부터 개발 성공한 부품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좀 그 시험 평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산업부 협력 부품 국산화 사업은 저희가 산업부랑 같이 해서 좀 개발비가 큰 것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엑스밴드 GAN 전력 증폭기 사업이라던가 K9 자주포 엔진 그 두 가지 과제가 선정이 돼서 산업부 지원 금액 총 250억 정도 사업마다 지원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방위사업청에서는 산업부랑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규모가 큰 또 민수의 효과가 큰 그런 과제들을 발굴을 해서 좀 이 산업부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지금 공고 중에 있고 관심 있는 업체들은 산업부 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품 국산화 사업 중에 전략 부품 개발 지원 사업을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규모가 큰 거를 산업부에 이제 산업부 협력을 통해서 과제를 태우긴 하지만 그것이 꼭 민수 효과는 없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도 전략적으로 국가 안보상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 500억까지 지원하려고 지금 사업을 계획 중이고 금년도에 과제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재부랑 협의를 좀 강화한 다음에 이 사업은 반드시 좀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품 국산 등록제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부품 등록제라는 거는 사실은 부품 국산화를 하다 보면 업체가 특정 무기 체계에 딱 적용하는 그런 부품을 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무기 체계에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더 이상은 활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많이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힘들게 개발했는데 거기에만 쓰는 거는 너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출에도 또 이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개발된 검증이 이제 완료된 그런 부품은 이제 등록제라는 걸 시행을 해서 체계 업체가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 마치 해외 부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부품도 한번 싹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자기 이제 체계 개발품에 넣을 수 있는 걸 한번 검증해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부품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시행이 되면 업체에서 다른 무기체계 적용 가능한 분야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크게 체계 업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높고 또 기술 혁신, 기술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 3억까지 3년에 30억까지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들은 수출과 이제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출 유망 품목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고 개발 기술이 있는 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공고기관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융자 지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일반 민간 그 은행에서 융자 사업을 하는데 그 이자율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500억 원까지 총 융자 규모를 늘렸고 그 차이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 있고 3월 22일까지 신청 마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연구개발, 시설 설치, 또 국사나 원자재 비축 이런 등의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저리로 돈을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이제 혁신 클러스터 강화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 기반의 그런 벤처 기업을 좀 육성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창원, 경남 지역에 국방 혁신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벤처 센터도 저희가 확대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제품화 지원도 강화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클러스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벤처센터도 추가로 지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벤처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소요군, 그다음에 체계기업, 그다음에 대학 등이 모두 참여하는 그 방산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좀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사실 국방벤처센터에서는 그동안에 무기체계 위주로만 지원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된 과제를 좀 발굴을 해서 벤처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지역 특색이 있는 산업을 군수산업과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벤처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저희 청에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을 하셔서 벤처 지원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부품국사나 연계 지원을 통해서 사업도 이제 사업화시키고 그다음에 시험평가 등의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초부터 응용까지 좀 지원을 처음부터 좀 끝까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도 작년에 처음으로 지정을 했는데 올해는 요 클러스터도 좀 확대를 해볼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클러스터라는 것은 체계종합업체, 그다음에 방산 중소기업 업체,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연구실, 체계 여러 가지 그런 산학연 기관들을 모두 연결시켜서 저희가 방위산업 생태계를 좀 구축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좀 클러스터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경남 창원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성과를 좀 극대화하고 또 신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좀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이제 방산 클러스터가 우리나라 전체 국가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남 창원 지역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부품국산화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 사업들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또 민군 협력 사업 등을 통해서 그 꼭 방산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클러스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벤처기업들도 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일자리도 저희가 클러스터를 통해 연계시키면서 그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가 그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매칭시키면서 지역 경제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이고 경남 창원 지역에 대한 이런 지원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올해 충분히 분석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수출 지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46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 사업은 해외에서 요구하는 그런 무기체계가 국내에서 꼭 사용됐던 거랑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개조를 해야 되거나 일부 변경을 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조개발 비용 총 비용의 75% 이내에서 저희가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공고도 지금 3, 4월 정도에 나갈 예정이고 무기체계를 지금 그 수출할 계획으로 있는 업체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일부 변경이나 그 개발에 조금 수정이 있으신 경우에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산정시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산 분야의 중소중견 업체, 그다음에 또 물자, 방산 물자나 군용 물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데 해외 전시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임차료, 그다음에 항공료 등이 드는데 그런 것 등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1,000만 원, 그리고 국내 전시회는 500만 원, 온라인 전시회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로는 또 최대 7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온라인 전시회가 많이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원을 받아서 콘텐츠도 개발하고 항공료라던가 임차료 등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망 수출 품목 발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산업체나 또 납품 실적이 있는 중소업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거나 수출 컨설팅 비용, 그다음에 성능 시연을 하는 그런 소요 비용들, 항공료,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월에 지금 공고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는 저희가 제도적인 내용인데 중소기업의 그 절충교육의 일부를 반드시 국내 중소기업 협력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할당제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유망 중소기업 품목을 발굴해서 절충교육 협상 시에 최우선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제도 등을 작년에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이 사업들을 할 때 이제 업체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방위사업청에서 올해 주요 행사가 있는데 그 사항들을 좀 오늘 기회로 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KFX가 금년도에 시제기가 출고될 예정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4월에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이 행사에서는 실제로 개발이 이제 시제가 완료된 KFX에 대한 실물, 그 다음에 또 소개 영상 등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승 행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에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이 또 계획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시회가 오프라인으로만 개최되기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가 온오프 겸용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체계업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많이 참여해서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상품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박람회도 저희가 그 부품 대제전의 부대 행사로서 같이 연계해서 6월 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서울 아덱스 2021 행사가 또 10월 19일부터 24일 6일간 또 성남 서울공항에서 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방위산업진흥국장님, 김웅석 국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업체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사업청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원 시책도 마련하고 있고 법령과 새로운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연구하고 또 저희가 제도를 좀 보완해서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방위사업청은 일단 앞으로 방향이 국내 개발 원칙, 국산화 무기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술로 우리 무기 체계를 만들고 정비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금융정책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시험평가 지원이라든가 군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좀 더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언제든지 방위사업청에 요청을 하시거나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메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사청에서는 다파고나 다파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받고 있겠습니다. 다파로는
저희 방위사업청이 답하하고로 해가지고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개별 업체들께서도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관련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관련되는 담당 과장들이 직접 나서서 설명을 듣고 저희가 또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온라인 라이브를 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니 여러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실책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